수경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름 없는 특강이 있었는데요. 후기를 한번 올린 거 기억하시죠? 이름 없는 특강에 총 17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름 없는 특강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꿈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특강에 오신 분들 전원이 재신청을 해주셨는데 2분 정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총 15분이 강연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이번 강연은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꿈이라고 해서 어떤 강연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꿈은 현실로 끌고 와야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이 진행되어서 모두 다 하고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주제일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름 없는 특강 꿈 후기를 학생분들과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퀘스천, 이름 없는 특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듯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토크로 후기를 찍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경입니다. 저는 딸기입니다. 저는 김은옥입니다. 저는 태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특강 후기 그 2번째 시간. 네, 이름 없는 특강에서 저희가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특강을 했습니다. 원데이 특강으로 했는데요. 그림 학원에서, 미술 학원에서 무슨 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강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꿈에 대해서 저희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꿈을 어떻게 꿔야 되냐. 네, 꿈은 꿈으로 남으면 안 되고 현실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또 도전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려면은 실패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것들이 또 만약에 실패를 겪으면 다시 찬스를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다시 또 도전하고 하는 거에 대한 루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꿈을 꿀 때 꿈으로만 남지 않고 항상 현실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좀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사람이 목표를 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어떤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본인 자신이 이제 그 그림 안에 좀 녹아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이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3시간이 정말 후딱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학생으로 참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이름 없는 특강이라 했을 때 이제 특강의 종류가 이제 그림을 알려주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걸 표현해낼지 그거에 대한 좀 길을 알려주신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이전에 가져야 될 생각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은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문자로 그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다시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면서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죠. 꿈? 제가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제가 여기 화실에서 만나는 같이 배우는 친구들보다 훨씬 또 나이가 좀 있는 축에 드는데, 나한테 꿈? 이게 오늘 나한테 맞는 강연 주제일까? 라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왔어요. 근데 딱 강연을 듣는 순간 이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첫 말씀이 현실에 맞는 꿈을 가져라 이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딱 마음에 듣는 순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중을 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와 목적, 그걸 세워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해주신 게 대나무가 있는 숲을 바람이 부는 대나무 숲을 그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나무를 단순하게 그리는 거는 목적이었고, 그쵸. 바람이 부는 그 대나무 숲을 표현하는 거는 목표다라고 딱 그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저거구나라고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 생각을 박수를 치면서 기본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라고 저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는 작업이. 네. 근데 이제 그날 그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신 걸 듣고는 목표.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성과 감성이 담겨진 그림, 목표라는 거를 제가 조금 정의를 내려서 네. 그런 게 조금 저의 베이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바람직하죠, 진짜. 저도 근데 은홍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때 막 적으면서 저도 여기다가 막 저기에다 막 적으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제 자신이 좀 없이 뭔가 목적만 가지고 좀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냥 어떻게 좀 열심히 하면은 형태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만 그냥 그쳤던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뭘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게 나중에 좀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목표잖아요. 목표가 네. 뭐 내가 여기다가 뭘 표현할 건가. 나는 되게 뭐 자유로운 새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표일 텐데 목적, 그러니까 새를 잘 그리는 거에만 뭔가 집착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그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삶에서도 맞아. 내가 뭔가 목표 없이 이루려고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이게 과연 왜 하는 것인가,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할 때 이걸 내가 과연 왜 어떤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것인가 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열심히 그리고 잘 그리면 네. 그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특강을 통해서 좀 바뀌었고 좀 숙제처럼 남아있던 내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고민을 네. 특강 들으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여기 화실에 오시는 분들이 네. 얘기하시는 게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나만의 그림. 그런 부분이 어떤 설명하실 때 목표. 네. 자기 개성이 네네. 담긴 그림. 네, 그러면서 저도 좀 자유롭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내 그림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그림을 찾는 그 고민은 사실 저는 계속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림을 제가 30년을 넘게 그렸는데 내 그림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막 기술적으로 너무 단련이 되다 보니까 계속 약간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림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기술적으로 뭔가 완성된 거를 자꾸 보여줘야 되고 하는 그게 되게 커가지고 그런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제 생각에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약간 이런 거에 부딪히실 것 같더라고요. 흰 도화지를 놓고 봤을 때 선뜻 제가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그릴까, 뭘 이렇게 해야 될까를 시작할지를 모르는데 제가 요번에 선생님 강연 듣고 또 저 나름대로 곰곰이 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첫 번째 강연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에서만 보지 말고 바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라는 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화실을 찾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조금 더 살펴보고자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화실을 찾은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래서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강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래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느꼈던 건 내가 내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내 자신 약간 이렇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의
긴장감이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덮여진 어떤 이런저런 것들에서 나를 좀 깨고 정말 저만이 가지고 있었던 애초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본성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나면 저절로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저도 뭐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작업들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아이디어적인 그림들, 그러니까 뭔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내가 이 내용을, 이런 내용들, 이걸 내가 집어넣어야지. 근데 사실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흘러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묻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그 목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어떤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억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면서 되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애를 쓰는 거를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강연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뭐 어떤 걸 그려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전에는 단순히 사진처럼 똑같이 베껴내는 게 뭐 잘 그리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뭐 살았는데, 소위 금손이라고 하면 흔하게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건 단순히 뭐랄까 복사기도 있고 똑같이 베껴내는 건 그 좀 그리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베껴내는 스킬적인 거랑. 근데 이제 그때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단순히 그런 기교적인 면이 아니라 은웅님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안에 담아낼 수도 그런 점에서 많이 생각 공감. 근데 태안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 또 다른 뭐 미션도 또 주셨었잖아요. 유아 쪽. 그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미션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또 이제 강연을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떤 걸 그려라라고 내준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자유롭게 마음껏 칠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정물을 그려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롭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연필에만 되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예전것은. 근데 이제 새로운 도구, 새로운 재료. 근데 특히나 이제 유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화만의 독특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뭔가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덧칠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좀 더 부담감 없는 이렇게 막 칠하는 그런 점에서 되게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또 거기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 이걸 그냥 손으로 그냥 막 다 뭉개게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최대한 이제 자유롭게 해봐라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전 그 와중에도 계속 이게 자유롭게라는 게 어느 의미인지 잘 파악을 못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요만큼씩만 했는데 시범 살짝 보여주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과감하게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자기 걸 표현해낸다는 게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뭔가 깨는 거가 있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내 자신이 나를 조금 틀에 가둬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목적만 가지고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만큼.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하는데 겁도 더 많아지고. 자기 자신을 풀어야지만 이게 저절로 거기에 이 그림이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녹아져서 너만의 그런 게 나온다, 느낌이 나온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그 조바심이 싹 사라지고 느긋하게 일단은 저한테 집중해서 저를 진짜 이렇게 풀어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저를 좀
당분간은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 요즘에 그렇게 갖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에는 막 누군가가 그렸던 수채화나 유화나 어떤 그림들을 보면 막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그리고 싶다 이랬던 마음 그러니까 그 부러움도 있지만 부담도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막 이렇게 막 올가매는 듯한 뭔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조금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점점 여유가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 화실에 오는 것까지가 그림이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림을 그리러 오지 말고 화실에 오는 것까지가 그림이니까 와서는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화실에 오기 위해서 되게 막 뭔가 노력하잖아요. 오늘 뭐 일정 같은 거 뭐 있지만 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그거가 그림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 같은 입장에서도 강연 내용이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특히 이제 화실에서 저희가 있었던 일이니까 그림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이게 되게 베이스적인 어떤 이게 상당히 단단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이렇게 막 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흔들림 없이 잘 갈 것 같은 느낌? 이게 되게 은홍님 말씀이랑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철학적인 거였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명제 같은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항상 잊혀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리프레시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계속 잊혀지는 그런 것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거 그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그냥 되게 명확하게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딱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살다 보면 또 그 사이클대로 또 돌아갈 때가 오잖아요. 잊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기적으로 강연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또 마지막에 좋았던 게 이제 질문 시간 있었잖아요. 질문 시간 때 좀 막 쓸데없는 질문도 진짜 약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받아주시면서 쓸데없는 질문 했는데 쓸데있는 답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상담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그 분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상담인데 그 사람에 대한 상담인데 그게 또 나를 치유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약간 그런. 저도 그분이 질문하신 거 중에서 남한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된다 뭐 이런 질문하셨었는데 그때 감정에 너무 빠져들어서 같이 전염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만약에 우울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더 좋은 거다. 내가 그걸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더 좋고 뭐 그 상대적이 돼서 왜 슬픈지에 대해서 상대적이 돼서 듣는 입장으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 감정의 짐을 너무 같이 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가 좋아서 제가 적어놨었어요. 같이 하면 같이 우울해지면 전체가 다 우울해지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우울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우울해주고 슬퍼해주고 막 이런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저는 좀 새로웠어요.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명료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해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속 시원했죠. 맞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또 저는 다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다 좋았는데 취미만큼은 이기적으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이기적으로 해라. 그게 뭐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화판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막상 하얀 도화지를 봤을 때 거기에서는 되게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사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뭐 그때 이제 첫 강연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이거 남들한테 보여주라고. 근데 대신에 남들이 칭찬할 걸 바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해서 그렇게 물어보지는 말라고. 그래서 자꾸 보여주고 해라. 그것까지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남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그림을 그리면 보여주는 게 진짜 싫었었거든요. 왜요? 왜냐면 다른 사람 평가 듣는 것도 싫고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굳이 평가를 해서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나만 그리고 이제 나만 즐겁고 그냥 혼자 보는 거예요. 뭐 내 방에다 전시하면 되는데 굳이 뭐 전시회장에 가서 전시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와서 조금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런 그 강연할 때 얘기해 주신 것들이 그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평을 듣고 하면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작업하려고 하는 목표가 딱 서 있으면 남들이 좀 뭐라고 해도 사실 막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교수님들이 제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막 뭐 이 작품은 뭐 이상하게 보여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울고 이랬거든요. 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도 막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그 되게 상처받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나도 잘 그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 그리고 싶은 거는 지금 목적이잖아요, 진짜. 지금에서 보니까 잘 못 그렸으니까 그 목표에 다가가려면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자기 작업을 자기 작품 그림을 그릴 때 독단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자해하듯이 그리고 자해가 그게 그거였잖아요. 자기의 바다. 자해가 자기의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바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자위를 해라. 자기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좀 처음 듣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작품. 그런 게 작가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셨어요. 성인 유치원 얘기를 딱 하셨어요.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틀에 박힌 교육에 의해서 지금도 이 성인이 돼서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림이냐 작품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단순한 그냥 그림을 그렸던 거고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거는 그리고 그것도 그림도 그냥 남이 그렸던 거 똑같이 그냥 베끼는 그런 거가 저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기술적인 부분. 그런데 막상 거기에 이제 자신의 지성과 감성을 담은 느낌을 담은 그림을 그려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자기의 작품이 되는 건데 거기서 내가 여태까지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모방 그냥 똑같이 그려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을 뿐인 거지 저만의 그림도 아니었고 그랬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번 강연 들으면서 제가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리자면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되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즐겁게 그리자. 즐겁게. 맞아요. 저도 막 요즘에 했던 고민들이 어떤
명확한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좀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날 얘기해 주신 것들이 딱 어떤 막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는 기교를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내가 마음에 품고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마음에 품고 네, 앞으로 나갈. 네네. 저는 그 되게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저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르치는 시간에 그런 거에 되게 쫓기게 돼요. 내가 하나라도 기술적인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전엔 더 심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왔으니까 기술적인 거를 내가 최대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선생으로서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사람을 뭔가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기술적인 거를 무조건 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면서 서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지 수업 시간에도 어떤 목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왔는 목적은 이거를 나한테 1, 2, 3, 4, 5, 6, 7, 8, 90을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연을 듣고 물론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었긴 했지만 그 강연을 듣고 되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목표를 같이 세워주는 게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부터 짚어주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왜 그리기로 했는지를 들어보고 하는 게 목표이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달해 주는 거는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학생이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나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러면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해부학 듣는 분들이신데 굉장히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도 남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뭔데요? 근데 제가 이게 바뀐 건 뭐냐면 여기 화실에 오니까 느낌을 찾을 수 있구나. 그 느낌을 그냥 와서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더라도 그냥 와서 이야기하고 좀 수다처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작품 그리는 거 보면서 그런 어떤 느낌을 찾아가는 것만도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강연 듣고 나서 그런 여유를 이렇게 좀. 세 분이 남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날도 그랬어. 그날도 그랬어.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내 사생활 다 알고 있는 거야. 내 아픔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 그러네. 그치.